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됐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낸 40대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무면허 상태에서 낮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까지 낸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유지원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46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래서 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입니다. 음주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100명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 대한 적어도 손해배상 을 해야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피해 회복, 원상 회복을 해야만 적어도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형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선고를 하면서 부수처분인 1년간의 보호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제 같이 부수처분으로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벌을 받은 것이고요. 그 사실관계를 쭉 보시면, 낮술을 마신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 10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치상이기 때문에 이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 인적,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2%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 되어야만 음주운전이 성립되고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0.030% 미만이라면 실제로 음주한 술의 종류와 정도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수치에 미달이 되어서 음주운전 불성립하고 당연히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는 명백합니다. 0.030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여기에서 이 쟁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0.032%다라고 하면 이것이 특히 초범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인 0.030%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0.032%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길 거냐 말 거냐 기소 여부를 그 담당 검사가 이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수치가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굳이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검사의 재량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0.030을 이제 근소하게 이제 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0.032%와 다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수치가 과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뢰할 만한 그런 수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 실제 그 최종 음주 시간이라든가 단속된 시간이라든가 실제 측정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본 자료를 토대로 이제 봐서 0.032%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면 0.032%를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0.032%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이제 검토할 때는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음주 수치가 신뢰할 만한 수치인지를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0.032%와 관련한 이 쟁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회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 그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형벌 조항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 무효가 됐습니다. 소급 무효가 됐기 때문에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그 조항에 의해서 가중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중처벌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 음주운전이나 물적 피해를 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사안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 부분은 위헌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상의 치상 혐의가 이제 되어졌고 다음에 이제 무면허운전은 실제로 이제 법정형 자체가 음주 취소 뭐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낮기 때문에 실제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무면허 운전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있는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중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고 이 음주운전 2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음주운전이 과거에 이 전력 자체가 과거에 기준 시점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이번까지 포함해서 두 번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시킬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그 조건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기만 한다면 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0.032%에서 인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그러니까 이번이 음주운전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대상이 됩니다. 0.030% 이상에서 인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리하자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교통사고 처리특법상의 치상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과거의 전력 이런 걸 고려하면 일단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검토가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2년인 것이죠. 과거 전력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치상이기 때문에 결격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취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취소시킬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면허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것은 유리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라는 거, 이 객관적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더 나아가서 형사합의까지 하면 좋은데 최소한 합의는 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돼 있지만 아마도 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고 이제 면책금을 지급해서 보험사로 하여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지 못한 상태. 그렇다면 이 운전자가 피해자하고 직접 적어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서 피해자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하지 못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걸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다음에 과거 전력 이런 걸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징역형의 실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 강제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합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중에 과거 전력이 있는데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문제, 그 다음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여기서는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